정치 또 사회문화 현상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죠. 손희정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로 뉴스 브런치 어워즈를 뽑아주신다 그래서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손희정 평론가가 뽑은 올해의 땡땡땡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개해 주신 건 아니겠죠? 네, 좀 새로운 작품들? 사건들로 뽑아보았습니다. 네.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올해의 순간이라는 걸 뽑아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올해의 순간으로 뽑은 것은 2020년 5월 15일 엠넷에서 방영한 국걸에서 래퍼 슬릭이 Here I Go라는 노래를 부른 순간입니다. 네. 하얀 옷을 입고 맨발로 무대에 올라서 소수자의 인권을 노래하는 랩을 했는데요. 그 옆으로 이제 성소수자 인권을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네. 정말 올해의 순간으로 기억할 만해서 뽑아보았습니다. 네. 정말 이 장면을 보셨다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힙합 장르의 어떤 디스 문화, 폭력적인 내용의 가사 이런 것은 좀 흔한 것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존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셨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힙합은 욕설을 통해서 소수자를 비하하고 여성 혐오적인 가사로 인기를 끌어온 장르이기도 하죠. 모든 힙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종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슬릭은 Here I Go에서 이런 기존의 힙합 문화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음악은 이 세상에서 목소리를 박탈당한 소수자들,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고민을 담은 가사를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가사에는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노래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죽이지 않는 노랫말을 고민한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한 무대 연출 역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우선 슬릭이 입은 하얀 옷은 서프라제트 화이트라고요.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네.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자가 예. 당선 수락 연설할 때 하얀색 옷 입었었잖아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노래 가사에는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한 빵과 장미라는 이제 가사가 영어로 들어가 있는데요. 빵과 장미.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빵과 장미 역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생존권과 노동권을 의미하고 장미는 참정권과 시민권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무지개 깃발을 함께 세움으로써 여성을 비롯해서 성소수자를 위한 생존권과 시민권을 노래한 장면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가사가 하나하나 지금 뜯어보니까는 그 메시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 대중문화에서 그 이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해의 땡땡땡이 제가 혼자 고르는 거긴 하지만 네. 뭔가 후보들을 되게 여러 명을 세워놓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중 한 명이 개그맨 장도연 씨였습니다. 네. 장도연 씨도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개그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슬릭의 아무도 죽이지 않는 노랫말과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게 돌이켜보면 박나래, 김숙, 송은이, 안영미 등 2020년 여성 예능인들의 화두가 선한 영향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는다면 이런 흐름 역시 한국 대중문화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올해의 순간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 국걸에서 슬릭이 Here I Go를 불렀던 순간을 꼽아주셨어요. 자, 그럼 후보도 조금씩 얘기해 주시면서 두 번째부터 좀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올해의 발견. 네, 올해의 발견이 제 마음속에서 가장 접전이 벌어졌던 분야인데요. 발견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앞으로 미래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발견. 놀랐다. 네, 이런 발견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경합을 벌였는데요. 우선 첫 사람은 인기리에 지금 방영 중인 OCN의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 출연 중인 김세정 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슈퍼파워를 가진 히어로이면서 잘 안 웃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어서요. 네. 특히 여성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후보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스트리밍되고 있는 이충현 감독의 공포영화 콜에서 주연을 맡은 전종서 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잘 보지 못했던 여성 빌런 캐릭터를 정말 그야말로 귀신처럼 소화해내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 두 후보 중에 저의 픽은 두고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두고두고 제가 할게요. 예. 네. 네, 전종서 씨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콜이라는 영화가 폐가에서 펼쳐지는 공포 영화거든요. 예. 근데 박신혜 씨가 연기한 주인공인 서연이 오랜만에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는데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서 옛날 전화기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 전종서 씨가 연기한 영숙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숙은 서연이 살고 있는 2010년대로부터 20년 전인 1990년대에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여자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 영숙이라는 캐릭터가 1990년대에 죽은 서연의 아버지를 살려주게 되고 그걸 빌미로 서연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숙의 광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광기를 진짜 너무 찰떡같이 연기를 하면서 네, 그야말로 배우의 탄생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여성의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연기였던 거군요. 네. 네, 어떤 매력이 있는 배우입니까? 전종서 배우는. 이게 전종서 씨 같은 경우 데뷔작이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에요. 근데 버닝이라는 영화 자체에서 정성서 씨의 어떤 캐릭터는 약간 좀 전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남자 유아인 씨가 연기한 주인공 남자가 동경하고 사랑하고 순정을 바치는 뭔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네. 사실 굉장히 스테레오타입화되어 있는 어떤 여성 이미지가 있었지만 그때도 정종서 씨가 연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혹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콜에서는 진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본능에 따라서 살인하는 그래도 폭주하는 여성 사이코패스를 연기를 했고요. 보통 이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할 때 아주 계산을 잘하는 배우가 있고 그렇죠. 추가 감각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있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제가 보기에 전종서 씨는 후자에 가깝고 그 촉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 보일지 좀 더 기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보인다 이런 의미로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전종서 씨가 있는 한국 영화는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저도 앞으로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인물을 이제 또 차례대로 얘기를 해봐야 될 순서인데. 네. 두구두구 이것도 후보가 있었나요? 네, 사실은 있었는데요. 사유리 씨와 이분을 놓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네, 결국 제가 선택한 올해의 인물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예능인 박미선 씨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988년에 데뷔한 이래로 첫 아이를 낳고 한 달, 둘째 아이를 낳고 한 달 외에는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오셨다라고 하시는데요. 맞아요. 네, 박미선 씨가 올해 이제 유튜브 시대에 발맞춰서 미션 임파서블과 나는 박미선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요. 미션 임파서블이 약간 본격적인 1인 예능으로 박미선 씨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채널인데요. 현재 구독자가 28만 5천 명 정도 달하는 인기 채널이죠. 그러네요. 네, 어떤 내용일지 하나하나 좀 궁금하네요. 저는 봤던 게 미션 임파서블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뭐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세요. 근데 오늘 이제 방송의 성격에 맞는 걸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2020년 12월 4일에 올라온 미선 능력고사 나를 돌아보는 퀴즈 편이었습니다. 미선 능력고사. 네, 수능인가요, 이건?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작품에서 어떤 대사를 했고 뭐 어떤 그러니까 걔는 개그를 했는지를 맞추는 퀴즈였는데요. 네. 이게 KBS 간판 예능이었던 해피투게더 촬영장이었던 사우나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네, 그 사우나에 찾아가서 약간 추억을 돌아보면서 퀴즈를 푸는 편이었고요. 예. 박미선 씨의 활동을 함께 돌이켜보고 추억에 젖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재밌네요. 네. 박미선 씨가 진짜 요즘에 보면 공중파도 사실 하고 계시고 유튜브에서도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약이 대단하고 그 외에도 어떨 땐 때로는 약간 시사적인 프로에도 출연하시고 예능 네네. 어떤 장르 구분이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될까? 단순한 코미디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해피투게더에서 박미선 씨가 합판한 게 15년 때였고 그 개편이 좀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유재석, 박명수는 그대로 가면서 박미선, 김신영만 하차하고 그 자리에 전현무 씨가 합류했었던 거죠. 그러네요. 이제 그 시기가 정말로 예능이 남성 중심적으로 바뀌던 때여서 이런저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박미선 씨 역시 다른 활로들을 좀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까칠남녀라든지 뭐 그렇죠. 2019년에 거리의 만찬.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공중파에서 몫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몫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이었고 이 프로그램을 너무 무겁지 않게 끌어가는 진행자로서의 박미선의 재능이라고 하는 건 정말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올해의 인물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희정의 문화비평 2020년 대중문학에 주목할 만한 새롭게 발견한 인물들을 꼽아봤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